먼저 잠깐 개요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책이 1962년도에 나왔고 사실은 1961년도에 북경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이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포괄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것은 일정한 심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통과돼야 돼요. 그런데 이 논문은 그 중국 고사변 학파의 지도교수 이제 고일강이라는 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분은 그 고사변 학파라고 그 학파는 다시 말씀드려서 의고 학파, 옛날 걸 의심하자라고 하는 학파인데 중국 학자들은 막판에 가면은 중화주의 사관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사군,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평양이라고 또 엉뚱한 주장을 한 분이 고일강 그 선생인데 당대 중국의 그 20년대에서 40년대까지 휩쓸었던 고사변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인데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해가 서로 다른 그 지도교수와 치열한 논쟁 끝에 그 학위로 이제 수여를 받은 거죠. 이분이 이제 그 북경대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고일강 그 선생인데요. 또 고사변이란 책이고, 이제 고사변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의고파라고 해가지고 옛날 거를 의심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고일강의 중국의 사료들을 보니까 상고사, 중국의 상고사를 기록하는데 뒤에 나온 책일수록 자꾸 중국 상고사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온 책일수록 내용이 더 풍부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율곡이가 했다는 그 신만양병설, 그게 그런 경우인데요. 신만양병설이 그 경연에서 했다고 하는데 경연에서 했으면 그 실록에 기록이 될 텐데 실록에 선조실록에 안 나와요. 나중에 효종 때 편찬한 휴정실록에만 일찍이 경연에서 본문에 못 나오고 사관이 평하는 말로만 한참 뒤에 기록에 나오는데요. 이 신만양병설을 갖다가 송시열의 제자인 김장생이 쓸 때만 해도 그날 10만 양병을 주장했다라고 두루뭉실하게 썼는데 그 김장생의 제자인 송시열이 쓸 때는 10만 중에서 2만은 도성을 방위하고 나머지 10,000명씩으로 각도 8도로 방어하자라고 뒤에 갈수록 자세해져요. 이 10만 양병설의 내용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고사변 학파들도 중국의 전적을 보니까 뒤에 갈수록 뒤에 나온 책일수록 더 시기는 끌어올려지고, 예를 들어서 그 추님금 같은 경우 공자 시절만 하면은 그냥 뭐 이 성군이다 이 정도였는데 맹자 시절에 오면 거기에 효자의 의미가 덧붙여진다. 그러니까 내용이 자꾸 풍부해진다. 그래서 이 의고 학파, 저 고사변 학파들은 중국의 상고사라는 것은 대부분 유학자들이 조작한 거다. 그래서 공자가 썼다는 춘추도 사실은 공자가 쓴 게 아니고 공자가 저 산동반도에 있던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그 노나라 사관들이 집단적으로 쓴 거지 공자가 쓴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주장해가지고 당시 중국 학계에 상당한 논란과 아주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사를 의심하자라고 하더니 딱 그 강역 문제에 딱 도달하니까 고사고 뭐고 사료고 뭐고 다 무시하고 낙랑군은 평양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분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가 1930년대인데 1931년 9.18 일본에서는 만주사변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9.18 사변이라고 부르는 사건으로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고일강 이분이 이제 중화 애국주의 역사관을 또 주창을 해서 여러 잡지를 편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역작을 또 한 거예요. 그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한 그런 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국의 애국주의를 위해서 중국의 역사학은 원래 그 위한 치휘라고 해가지고
위한, 한 나라를 위해서, 한이 이제 중국 뜻하지 않습니까? 치휘, 수치스러운 것은 감춘다라는 것이 공자의 춘추 이래에 중국에서는 역사를 서술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서술은 애국적인 견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국의 역사학의 전통이고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이 남한만 빼놓고 모든 나라 역사학자들을 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학자가 자국자를 쓰면서 처음부터 나는 우리 자국자를 갖다가 노예사를 만들고 뭐 만들고 그렇게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어요. 다들 미국인이 미국사 쓸 때 미국사 위주로 쓰고 쓴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비판하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에 대한 애국주의적인 견지에서 쓰는 거고, 러시아 학자가 러시아사 쓸 땐 당연히 러시아 애국주의적인 견지에서 쓰는 겁니다. 그걸 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역사학에서 비판받는 것은 사실 팩트를 갖다가 뒤바꿔 가지고 그랬을 때 이게 비판을 받는 거지, 되도록이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아까 이종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공동체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을 갖다가 비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것도 역사학자들을 비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소위 뭐 국사학계라고 하는데 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국사의 나라 국자가 대한민국인지는 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국사학계 태도 이병도 박사의 학위 논문이 미스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고려시대의 연구 그리고 도참 사상에 관련해 가지고 뭐 풍수지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52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자신이 교수로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그런데 이 책은 48년도에 나왔어요. 4년 전에 나온 책 가지고, 출간한 책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누가 지도교수인지도 모르고 누가 심사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란 말도 없고 그냥 출간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리지린 선생의 이 고조선 연구가 남북한을 통틀어서 최초의 정식 박사학위 논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리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